켄주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에 예고를 한 것과 같이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저의 영어 공부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100LS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 여름에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이제 저희 회사 동료가 이렇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또 광고를 보게 됐어요. 이렇게 카드 뉴스 형식으로 된 그런 광고였는데, 그거를 딱 보고서는 우와 대박 이러면서 바로 그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9등급 꼴찌 1년 만에 통역사 된 비법, 이런 책이에요. 물론 9등급 꼴찌가 1년 영어 공부 딱 해가지고 바로 통역사가 됐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정을 보면은. 어찌됐든 이 책의 저자는 장동환이라는 지금 현직 동시통역사인데, 완전히 막 자기 내신 9등급일 정도로 그렇게 막 공부랑은 담쌓고 영어 완전 못하고 이럴 때 이제 이 공부법으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통역사를 할 만큼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책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한 그런 블로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하나 여기 영상 설명란에 하나 해드릴게요. 그것만 보셔도 사실은 공부법에 대한 거, 공부 방법 자체에 대한 거는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굳이 책을 안 사셔도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었을 때 효과라고 느끼는 거는, 책에는 이제 구구절절 경험담, 개인적인 경험담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그런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좀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영어를 잘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사보지 않더라도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보시고, 이제 공부 방법만 숙지를 해서 그거를 계속 지속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영어를 100LS라는 게 100번 L, listening, S, and speak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번 영화를 보는 건데, 이제 100번 중에 처음에 1단계 첫 번째는 자막 없이 영화를 이제 통째로 끝까지 보는 거. 이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계속 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어 자막을 달고 보는 거. 그러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어 자막을 달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안 들렸던 구간의 내용을 해갖고 지나가서 뭔 얘기인지 몰랐던 그거가 이런 단어들의 조합이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적으면서 그 뜻을 단어 사전도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리고 4단계는 이 공부한 구간의 이 대사들을 막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더듬거리지 않고 배우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막 따라하고 막 수십 번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딱 그 구간을 완전히 이제 정복.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영화를 3번 봤죠. 자막 없이 보고, 한국어 자막 달고 보고, 영어 자막 달고 보고. 나머지 97번이 남았잖아요. 이 5단계가 이제 나머지 97번을 이제 자막 없이 영화만 틀어놓고 이걸 보면서 말로 계속 따라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누가 영어 실력을 늘리려면은 영화 미드를 100번 봤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뭐냐면, 그 100번을 보는데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보고 듣기만 해서는 절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를 보려면 그 100번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 말로 하면서 따라하면서 100번을 봐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도 이제 첫 영화로 브리짓 존스의 일기 이거를 선정을 해가지고 마음을 막 딱 잡고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이 책을 2017년 여름에 샀으니까 한 9월, 10월 이때쯤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이제 선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 질리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한 것도 있고, 이런 쉐도잉, 100LS 이런 거를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자주 추천 목록에 오르는 영화 중에 이게 또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추천하시는 기준은 무슨 공상과학 SF 아니면은 고전물, 판타지 이런 거 하지 마라. 현대물
하라라는 게 기본적인 그 추천 사항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런 거 하지 말고 현실에서 쓰이지 않는 표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 현실에서 진짜 외국인 친구, 동료와 쓸 것 같은 그런 거를 연습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핵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추천되는 영화들이 이제 뭐 브리짓 존스의 일기, 뭐 노팅힐, 또 미드 같은 경우에 뭐 모던 패밀리, 또 뭐 프렌즈 이런 것도 오래된 드라마긴 하지만 많이 추천을 하죠. 미드 중에서도 뭐 빅뱅 시어리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비추천이에요. 왜냐면 거기에서 걔네가 이제 과학자, 천재 과학자이기 때문에 걔네가 쓰는 말들 중에 굉장히 현학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물리학 용어 막 이런 거. 저는 이제 한번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 한번 한 적이 있긴 했는데, 이제 그 처음 접하시는 초보분들한테는 일상에서 쓰는 표현들을 익히게 하는 게 그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됐었죠. 영화에서 배우가 말하는 그 억양과 속도 이거 그대로 따라하라고 해요. 배우는 빨리 얘기하지만 나는 영어 실력이 좀 모자라니까 천천히, 이게 아니고 배우랑 똑같은 수준으로 연습하고 그걸 그대로 97번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거 대사를 외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외웠다 해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상상을 해보면 뭐 한국말로 우리가 빨리 말하기로 작정하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외국인이 따라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사 자체가 완전히 암기가 돼야 되는 건 필수죠. 이게 뭐 원리는 듣고 바로바로 따라한다지만 사실 웬만큼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지 않고서는 외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직도 암기를 했기 때문에 그 브리짓 존스의 일기 그 첫 도입부에 그 르네 젤리거가 하는 그 나레이션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It all began on New Year's Day in my 32nd year of being single. 막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식으로 영어를 하고 싶어서 영국 영화만 막 할까 막 이러다가 뭐 일단 영어 자체를 좀 제대로 하자 이러면서 마음을 좀 고쳐먹었죠. 이렇게 막 출퇴근 시간 쪼개가면서 하고 주말에 가족끼리 어디 이동할 때 차에서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많이 진도를 나가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 4개월쯤 했을 때 벌써 제 영어가 달라졌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내가 말을 전보다 빨리 한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빨리 한다라는 건 단지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좀 거침없이 이렇게 내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전에 그 영어 공부했던 히스토리 막 이런 거 막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 중에 한 가지 뭐 EBS 교재 중에 김과장 영어로 날다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거를 쭉 들으면서 가는데 제가 분명히 들었던 챕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들렸어. 근데 이제는 그 걔네도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게 있는지 몰랐던 전치사가 들리는 거예요. 우와, 대박. 완전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베게레스 전도사가 됐어요. 제가 그 후로. 이게 신기한 게 나는 분명히 말하기를 연습했는데 듣기가 향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왜 딕테이션 할 때도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린다. 근데 이게 좀 그런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거는 안 들리는 거죠. 근데 말할 수 있게 되니까 들리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총 얼마나 했나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화 한 편이 한 90분 되나요? 그 중에 앞에 한 22분? 이 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6개월 동안 혼자 이렇게 하니까. 물론 그 20분 하고도 뭐 효과가 있긴 했지만, 근데 제가 이 100LS를 제가 시작하면서 딸내미한테도 시켰어요. 딸내미 영어학원 끊게 하고 이걸 시켰거든요. 이 딸내미 영어학원을 끊게 하고 이걸 시킨 얘기, 이것도 또 다른 그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드라마를 시켰죠. 이거
그 브리짓 존스 얘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모던 패밀리라는 이제 그 가족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 거. 이거를 시켰는데 딸내미한테 드라마 한 편을 20분짜리를 던져주고 자, 이 대사부터 이 대사까지 해. 이렇게 하면은 좀 아이가 핸들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잘랐어요. 30초 분량으로. 그래서 매일 그 30초 분량을 이제 연습을 해서 저한테 검사를 받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켰어요. 저 하면서 딸내미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나중에 내가 얼마나 했나 뭐 한 22분 했네. 그럼 딸내미는 얼마나 했나 해서 다 이렇게 보니까 애가 더 많이 한 거예요. 헐.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아, 이게 매일의 목표 분량, 그날그날의 목표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요렇게 해서 그 진행했을 때랑 그냥 막연한 통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랑 이게 또 분명히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서는 저도 이제 이거를 때려치고 딸내미가 하던 거 30초씩 끄는 거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속성이죠.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숙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누가 맨날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속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캐나다 올 준비를 하면서 캐나다 정착 지원기관이라고 있잖아요. 석세스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있었어요. 같은 기수의 그 봉사 활동하는 분들 중에 이제 모집을 했어요. 영어 이제 다 캐나다 넘어가실 분들이니까 동기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저까지 해서 4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캐나다 넘어와서도 이제 현재까지도 계속 그 스터디 멤버로 이 베게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뭐 이 모던 패밀리도 하다가 좀 지겨우면은 뭐 뉴스도 한번 하다가 이렇게 뭐 바꿔가면서 어떤 때 빅뱅 시어리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약간 그 서캐스틱한 그런 유머, 블랙 유머 이런 말들이 좀 알고 싶고 이렇게 막 현학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런 단어 모르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막 대학도 나왔고 이런데 여기 와서는 막 중딩 수준으로밖에 얘기 못하고 이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래가지고 좀 그런 어려운 말을 알고 싶어서 빅뱅 시어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영어 왕초보였을 때 뭐 워킹홀리데이 가서 이거를 처음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진짜 이걸 하는데도 엄청 고생하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딱히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워킹홀리데이 가가지고 알바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하루 종일 이제 이거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다고 이제 책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초보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제가 그 정도 저자 수준의 완전 초보였다고 하면 그렇게 집요한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릴 만큼 이거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의지가. 그래서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함정은 지속성. 이게 좀 어려움이긴 합니다. 이제 제가 그 키우고 있는 저 닥스훈트 제가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리불안 때문에 강영우 훈련사 막 강의 영상 이런 거 막 열심히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강영우 훈련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분리불안 교육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다이어트처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100LS도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다이어트처럼 분명히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매일매일의 방법이 그렇게 막 어려워서 못하겠어 이렇게 할 만큼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속하는 게 문제예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특히 공부 쪽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이 지속의 방법으로 제가 이제 스터디를 활용을 했었는데 이 지속성을 해결해 줄 이 스터디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켄준마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유튜브에는 나오지 않는 캐나다 직장인 아줌마의 세세한 일상을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켄준마를 검색하세요.